네, 오늘은 이제 비가 올 것 같긴 한데 하늘이 아직 비는 안 내리고 있네요. 어제까지 비가 와서 콜비도 괜찮고 콜스도 괜찮고 해서 이런 날이 저에겐 피크죠. 네, 피크를 잘 보냈는데요. 마음 아픈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네, 항상 제가 바라는,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께서 나를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서울 중부 쪽에서 시청 있는 그쪽에서 아마 사고가 난 것 같아요. 그때 노인분께서 운전하던 차가 인도로 돌진을 하는 바람에 인명피해가 좀 많이 난 것 같아요. 9명인가 사망을 하신 것 같은데, 그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저는 진짜 그런 부분이 되게 걱정스러워요. 제가 운전하면서 넘어지고 다른 차를 받거나 하는 그런 상황들은 제가 어떻게 컨트롤하고 조심하고 방어할 수 있을 텐데, 뉴스에 나왔던 CCTV들을 보고 유튜브에서 떴던 이 영상들을 보게 되면 정말 그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담배를 피고 계시거나 아니면 사담을 나누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순식간에 없어져요. 근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시는 여성분 한 분이 계신데, 정말 그분은 신께 기도를 어떻게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비껴나갔어요. 정말 간발의 차이로. 그 영상을 보는데 그렇게 안타까우면서도, 제가 이 오토바이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제발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기를, 급발진이든 뭐 술을 먹었든 약을 했든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사실이 누구에게도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 일들은. 그 일을 당하신 그분들은 신께, 정말 신이 있는데 어찌 이렇게 될 수 있느냐라고 원망도 할 수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바꿔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진짜 이건 이기적이지만 나한테는 정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간절히 신께 바란다. 이건 신의 영역이지 나의 영역은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를 드린 그런 날이었습니다. 다른 이제 라이더분들도 계속 오토바이를 타면 하루 10시간 이상씩 이렇게 타게 되고 하실 텐데, 그런 일들이 저 말고도 다 그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정말로. 오늘도 저녁 때 되면 비가 올 것 같기도 한데, 비 오는 날 콜비도 좋고 콜 양도 많습니다. 일을 하기에는 좀 빡빡하고 그래서 그렇지, 일을 하면서 그 하루에 돈이 많이 생기는 이런 날이 좋은 날이긴 하죠. 돈은 많이 벌 수 있는데 그만큼 위험성이 뒤따르니까 뭐 무시 못하는 부분입니다. 안전운전 하시고, 이제 장마철이 계속 이어져서 비 오는 날도 많을 텐데 안전하게 타셨으면 좋겠고,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은 더욱이나 더 아무 사고 없이, 그리고 또 저 또한 사고 없이 이런 영상들을 많이 올렸으면, 그 기간이 길어졌으면 좋겠어요. 비가 오면 제가 블랙박스를 다 감싸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을 잘 못 찍습니다. 화질도 그렇고 비닐 소리 때문에 이 음성이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요번에 올린 영상은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원인을 여태까지 다 똑같은 장비로 했던 거고 한데 음질이 좀 안 좋더라고요. 이제 피크 시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11시 반 홀도 들어와서 또 받으러 가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 하루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일들 전혀 없이 끝나고 안전하게 귀가하고 또 다음날 나오실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좋은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수술을 받아야 할 일이 있어서 서울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시켜야 된다는 그 사실이 너무 슬펐고 정말 지금 생각해도 괴롭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는 이 수술 받기 위해서 가보면 바로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진료를 받고 수술 날짜를 예약을 하고 변화 등을 관찰하고 최종적으로 수술을 하는 날 수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술 기간이 좀 길어요. 수술하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는데, 슬픈 마음으로 병원을 찾아가서 수술을 대기를 하고 수술 날만을 기다리고 진료를 받으러 가고 하는데, 서울대학병원 어린이병동을 가보게 되면 정말 많은 아이들이 아픕니다. 내 아이는 정말 이게 아픈 게 아니구나, 그냥 단순히 문제가 생겼을 뿐이지 이걸 내가 이렇게까지 슬퍼해야 될 일일까라는 생각을 들을 때가 있어요. 천만다행이다 이런 생각. 정말 아픈 아이들의 부모님들이랑 얘기를, 그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 마음에 굳은 살이 새겨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말을 할 때 그렇게 덤덤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다른 가족이나 자기가 마음을 터놓을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겠죠. 아무리 마음이 굳은 사람이려도 부모님 입장으로서 아이가 그렇게 아프면 슬플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 아프실 거예요. 근데 우리하고 얘기를 할 때, 야, 내가 그렇게 그 아픈 아이 엄마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했었던 그 부분들이 동감해 주는 건가? 아니면 공감해 주는 건가? 이런 느낌이 좀 다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 내가 아파서 이렇게 마음 아파했는데 그분들 아이들이 더 아프니까 내가 더 용기가 나는 것 같다. 이런 생각 갖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엠파시보다는 심파시를 더 많이 들었을 겁니다. 동감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심파시를 찾아보면 동감, 동정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많이 쓰이는 게 동감을 많이 씁니다. 심파시를. 엠파시는 공감인데 잘 사용하지는 좀 않고, 그럼 이번 사고로 인도에 있던 9명이 사망을 하게 된 상황인데, 사고를 당한 누구의 아들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의 아빠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의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가족의 일부분이었을 테고 되게 소중한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걸 보면서 저 또한 저거 어떡하냐, 안타깝다, 이렇게 느낄 수 있죠. 공감을 하는 거잖아요. 동감을 하긴 하는데 내 가족이 그렇게 당해서 그런 기분을 똑같이 당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동감하는 건 사실인데, 그럼 공감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보면 정말 내가 그 사람과의 고통을 진짜 느낀 것처럼 그렇게 안타까워해주는, 그게 공감인데 어렵죠. 얼핏 잘못하면 내가 한 행동이나 말들이 심파시에서 동정으로 해석될 수 있을 때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동감을 하면서도 저처럼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봤던 책 중에서 결국 누군가를 연민해 준다 그러면 나의 호르몬 변화와 신체적인 변화 때문에 나에게 결국에 이로운 일이 된대요. 나의 고통이 사라지는 그런 것처럼 이게 당연한 일인데 내가 공감을 해주는 건지 공감을 해주는 건지 헷갈려 할 때가 저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대줄 수는 없지만 마음 아파하고 동정이 아니라 공감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것 또한 진정으로 그 사람과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지, 안 당해봤으면서 어떻게 아느냐,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상대방이 그렇지 않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과 동감을 해주고 있구나 라고 느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이 사람이 나를 동정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잘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사고를 보면서도 생각을 해봤네요. 그런 생각을. 저는 이 오토바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내가 그 안타까움을 보면서 느꼈던 이 감정은 동감이 아니라 공감을 한 것 같아요. 그 사고에 당했던 사람처럼 마음이 아파요. 그런 사고들이 생기면 어떨 것이라는 걸 아니까. 그분들이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으세요. 그 앞에서 담배 피거나 다른 분은 그냥 걸어가시는 중이었고, 한 여성분은 정말 신께서 지켜주신 것 같아요. 그 여성분은 한순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없어져요. 그 여성분 빼고는. 그런 사고가 벌어졌는데 그때 그 현장이 정말 아수라장이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차가 나를 덮치는데 내가 그 차를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신의 영역이었던 거죠. 사고가 나한테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이기적인 마음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기도를 드린다고 했었는데, 정말 그런 사고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누구에게도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와 이 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 배달하시는 분들,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될 것 같고요. 기도를 드리고 그런 영역에서는 제발 신께서 나를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됩니다.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이병헌이 나왔던 우리 안의 블루스라던 드라마, 거기서 동감과 이 공감의 차이가 확실히 나오는 대사 부분이 있어요. 이병헌이 그 안에서의 주인공이 이병헌이 어머니하고 같이 살고 있게 돼요. 어머니가 살고 있는데 이병헌이 친구의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이병헌이를 데리고 첩으로 들어갑니다. 어렸을 때 첩으로 들어가서 만나신 그 새로운 아버지가 친아버지의 친구인 거예요. 참 그런 드라마니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긴 한데, 하여튼 그 안에서 그래서 결국에 이병헌이 성인이 되면서 어머니하고 아이의 담을 쌓고 살아요. 한 동네에 살면서도 이 말도 안 하고 그냥 남처럼 삽니다.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돼요. 이 마을 사람들이 그리고 동네 형 동생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죠. 이병헌이한테 술자리에서 말을 합니다. 오해를 풀고 이제 화해를 하고 싶은 중개의 역할을 하고 싶어서 술자리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병헌이한테 얘기를 하지요. 야, 그래도 엄마인데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사시고 한데 이제 그만 화해하고 돌아가시기 전에 친자식으로서의 도리를 좀 해줬으면 어떻겠냐라는 이런 중개적인 역할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병헌이가 거기서 술잔을 내려칩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 있는 형들이 야, 내가 네 마음을 왜 몰라? 누가 모르니? 다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병헌이가 거기서 더 화를 내죠. 그 안다는 소리를 좀 집어치라고, 차라리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모른다고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 친구의 아버지와 그리고 친아버지의 친구와 속삭이고 부스러기면서 이불 속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던 그 심정을 어떻게 당신들이 아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형들이, 그 동네 형들이 그렇게밖에 느끼지 못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동정이었고 동감이었던 거죠. 같은 감정을 가질 수는 있는데 그 사람과 공감을 할 수는 없었던 그런 대화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정말 그걸 똑같이 겪었던 사람이 또 이병헌이한테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었던 느낌의 감정을 가질 수 있게 했던 사람이 얘기를 했다면 달라졌겠죠. 이병헌이한테 다른 일이 벌어질 수 있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사고를 보면서 느꼈던 점과 그리고 저와 친한 분이 저에게 어느 날 물어봤던 그 내용이 겹치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고요. 다시 비가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가 오면 제가 영상을 찍지를 못합니다. 블루투스를 감싸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영상을 비 오면 못 찍을 것 같고요. 비가 오더라도 정말 안전운전 하시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신께서 지켜주는 그런 일이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점심 피크 되기 전에 특별하게 누가 퀵을 부탁하셔가지고 퀵을 좀 나르고 나서 점심 피크를 타야 될 것 같아요. 저하고 좀 아시는 분이 급하신 물건인가 봐요. 그래서 저한테 빨리 갖다 줄 수 있냐고 직접 말씀을 하셔가지고 일단 갔다 오기로 했습니다. 3만원이라서 여기서 장암까지만 가면 돼요. 점심 피크까지는 돌아올 것 같아서 지금 하는데, 이 그물망을 그래서 이렇게 잘 하고, 이 웬만한 그물망은 다 탑니다. 이게 이 정도면은 일단 다행히도 짐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배달통에 들어가는 짐도 있고, 그래서 배달통에 들어가는 짐은 다 넣어 놓고 그 위에 큰 이 박스는 고중량만 아니면 저렇게 그물망으로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그물망을 항상 싣고 다니고 그 때때마다 많이 사용을 하는데 아주 유용해요. 이 그물망이 짐을 싣고 갔다 와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뭐 제가 갔다 와도 한 1시간이면 갔다 올 겁니다. 근데 1시간에 3만원 절대 못 하거든요. 뭐 기름값 치고 해도 이문이 남기 때문에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배달통 안에 있는 물건들이 조금 겉에 올라와 있는 건 괜찮은데 무게가 조금 나가요. 그렇다고 너무 무거운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뒤에가 약간 휘청휘청 커브 털 때 노는데 이 정도는 다 감안하고 타죠. 퀵 타시는 분들이 좀 큰 바이크를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가벼운 것들은 뭐 이 125cc로 여기서 부평까지 갔다 와도 이상 없습니다. 뭐 하루에 서울시에서 뛰는 게 200km를 넘게 뛰는데 부평 갔다 와봐야 몇 킬로 안 돼요. 그냥 장시간 쭉 당겨서 그렇지. 근데 요즘에는 뭐 오토바이가 순행식이어서 인천까지 이 125cc PCX 이거 그냥 계속 땡기고 풀 땡기고 가도 퍼지지 않아요. 옛날에 공랭식 같은 경우에는 가다 서서 열 식히고 가고 그랬었는데, 지금이야 뭐 엔진이나 이 냉각 장치들이 차만큼이나 좋은 상태라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킥을 가지고 하나 스락산 넘어죠. 장암까지 다녀오려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청 참사 당하신 분들
분향소가 있더라고요. 합동 분향소를 설치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 하루 저희는 안전을 지켜달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퀵으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이타적일 때 가장 자기가 제일 이기적으로 된다고 합니다. 이타적이라고 하면 연민을 갖는다는 것은, 연민은 자기 고통을 덜기 위해서 남의 고통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저에게는 그런 사고가 없기를 그래도 난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그 타인의 아픔을 같이 하면서도 이기적으로 생각이 되는 이 부분들이 인간으로서는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에 누군가를 연민하고 이타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결국에 나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 이득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타적일 때 가장 이기적이다 라는 그 말을 했던 게 생각이 나네요. 타인을 위한 연민이나 배려나 결국 나의 고통을 줄이고자 그 사람의 고통을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는 많은 장기들이 일을 하고 모든 게 다 잘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고 살아서 숨을 쉬고 하는 것인데, 우리 몸을 거의 유지한다고 할 수 있는, 우리 몸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뇌하고 심장인 것 같아요. 심장은 거의 마음으로 통하죠. 거의 심장이라 그러면 내 피를 돌게 해주는 펌프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기이지만, 뇌와 심장이 어떻게 기능을 하느냐, 어떻게 잘 활용되어서 되느냐에 따라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제가 오토바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저는 제가 보리밥을 먹더라도 우리 PCX에게는 밥을 줄 때 보통 휘발유를 주질 않아요. 거의 고급 휘발유를 줍니다. 저에게 돈을 벌어주는 이 오토바이는 소중하니까. 사람도 좋은 거만 먹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누워만 있으면 계속 살만 찌고 혈관에 기름기가 껴가지고 결국에 뇌경색이 걸리고 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다른 기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 해도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에 고장이 나요. 계속 움직이면서 좋은 걸 칠해주고 먹여주고 해야 잘 굴러가고 잔고장도 없고 하죠. 근데 PCX 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200km씩 막 뛰고 그러니까 좋은 걸 먹어도 살찔 때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기름때를 끼울 때가 없는 거죠. 그래서 때때 되면 이제 오일도 좀 갈고 휘발유도 잘 좋은 거, 얘네들에게는 이게 먹이죠. 심장이 뛸 수 있게 하는 먹이를 좋은 걸로만 먹이고 해서 언제까지 끝까지 웬만하면 뭐 다른 오토바이를 타고는 쉽지만 그래도 계속 암만 가지고 돈 안 들어가고 많은 콜들을 타면서 저에게 돈을 벌어줬으면 좋겠어요. 아무 사고 없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무조건 뭐 방어 운전을 하든 그렇게 과속하지 않고 일을 하고 하면서 일을 하려고 하고요. 예전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신 분들 계세요. 그래, 그 신 어디 있는지 믿고 잘 해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무슨 어디에 종교를 믿어라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신이 계시다면 그 영역을 신에게서 뺏고자 하는 게 아니라 맡기겠다, 신이 그 대신 나를 좀 지켜다오, 이런 뜻인 것이지. 그리고 하나의 의지, 마음속의 의지를 갖고자 하는 거지, 어떤 종교를 가서 기도드리고 신에 미쳐서 광기에 난리치는 그런 종교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 정릉 쪽에서 국민대로 가는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국민대에서 내려오다 보면 오른쪽에 있는 주유소가 있는데, 그 주유소의 고급 휘발유가 제일 옥탄가가 예전에 한참 휘발유가 올라갔을 때 거기는 거의 2,600원, 막 거의 3,000원까지 간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도 몇 번 넣었습니다. 이게 뭐 일반 휘발유하고 몇백 원 차이 안 나요. 뭐 지금은 100원, 200원 이렇게 차이 나도 어차피 휘발유 자체가 얘가 한 6리터 정도 먹는데, 6리터라고 해봐야 1,200원, 200원 더 하면 보통 휘발유보다 1,200원 정도 더 먹습니다. 가격으로 치면. 이 휘발유 1리터로 더 많이 가고 덜 가고 이걸 떠나서 이것도 기분이죠. 그래도 내 말인데, 내가 타고 다니는 애인데 좋은 거 먹이고 해야지. 그래야 기록도 좀 내고 하는 거죠. 경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지 아직까지 뭐 잘 달려주고 해서 고맙습니다. 난 항상 얘한테 고맙고 신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고맙고요. 제가 이렇게 힘들고 덥고 비 오고 습한데도 뛸 수 있는 건,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건 우리 가족이 있기 때문이죠. 제임스 스토리라는
스탠퍼드 대학교의 교수이자 과학자죠. 그분께서 말하기로는 자기 연민을 먼저 해야 타인의 연민을 갖는다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나를 위해서 내가 행복이 충족돼야 가족이 남은 아니지만 어쨌든 나의 삶에 있어서 제일 큰 것은 저 자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충족돼야 타인을 연민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니까 예전에 또 저한테 그런 말들이 저는 그분하고 공감이 안 갔는데 요즘엔 공감이 갑니다. 나를 먼저 챙기세요라고 해주셨던 분이 있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그분이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신 것 같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서 저에게 네가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이다 라는 것을 알려줬구나 라는 생각이 요즘에 자주 듭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속 듣고 계시다면 정말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그 연민을 하게 되면 나의 고통이 조금씩 사라진다고 했는데 이 연민을 하게 되면 쾌락중추가 자극이 되면서 말초신경계에 영향을 미친대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영향이 끼치는 것이고 그 휴식과 소화를 담당하는 부교감신경을 자극하게 돼서 몸과 마음이 이 편안함을 느끼게 한대요. 결국에 그 편안한 여유와 이런 것들이 타인을 연결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일단 저부터 자기 본인부터 연민을 갖고 타인에 대한 연민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덥다고 계속 짜증을 내게 되면 요즘에 뭐 불쾌지수 엄청 나잖아요. 습하고 덥고 짜증 나는데 그 짜증이 나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엄청나게 또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누구의 말에 동감이고 공감이고 할 수가 없는 거고 결국 타인과 연결할 수 없는 상태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불쾌지수가 높은 날에는 그렇게 싸움이 잦고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큰 사건으로 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녁대로 들어오면서 좀 시원한 바람이 부는가 싶었더니만 역시 비가 오네요. 지금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고요. 하루 종일 꿉꿉한 날씨로 계속 이어졌었는데 식사하고 나오니까 그래도 바람이 좀 시원하더라고요. 비가 오네요. 비 오면 비옷 입고 일을 하는 게 좀 불편하고 그래서 그렇지 뭐 콜비 괜찮고 그런 면에서는 비 오는 날이 물 들어오는 날이죠. 그래서 노를 져야죠. 내 시간을 그냥 죽일 수 없어서 그래도 3,000원짜리를 안 타고 페널티 먹고 콜사 생기고 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뭐 그래도 콜사 생기면 전 다른 일을 또 하니까 퀵도 했었고 그거 아니어도 제가 좋아서 하는 그 무엇인가를 하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쓰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배달을 하게 되면 배달함으로써 그 수수료를 제가 가질 수 있으니까 시간을 쓰는 것이고 또 콜을 앉으면 제가 하고 싶은 거를 그 시간에 하니까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이고 그래서 좋습니다. 어쨌든 뭐 이것도 돈이 되고 저것도 돈이 되고 하면 좋은데 뭐 하나는 저를 위해서 하는 거여도 그렇게 돈이 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내가 함으로써 좋고 재밌고 즐겁고 하니까 계속 하게 되는 것이고 하는데 원래 프로는 자기가 좋아했었던 무엇인가를 취미삼아 하다가 프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거에 프로가 되기에는 나이가 많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프로가 아니어도 아마추어 중에서는 그래도 프로 못지 않은 아마추어 중에 최고가 될 수도 있는 뭐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면서도 라이더 하시는 모든 분들 중에서 퀄리티로서 누구에게 뒤지지 않겠다 이런 마인드로 배달을 합니다. 콜수를 많이 타고 안 타고를 떠나서 내가 어떤 음식을 갖다 주고 대가로 보상을 받는데 어떠한 보상을 받던지 간에 내가 갖다 드리는 그런 음식들은 만드시는 건 어떨지 몰라도 배달하는 입장에서는 믿고 드실 수 있다 자부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